우리가 썼던 이 물이 일반적인 물은 95도나 100도에서 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클리닉 제품들은요, 어떠세요? 110도에서 120도에서 끓거든요. 끓는 점이 달라요. 오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오일도 종류마다 끓는 점이 다 다른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열보호 제품에 저 오일을 넣어서 수분 에센스를 팔았는데 몸 안에 가장 좋을 줄 알고 우리가 많이 먹는 올리브 오일을 그 안에 열보호제하고 섞어서 제가 제품을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수분은 안 마르는데 대부분 그거 썼던 원장님들이 기고온도를 120도 이상 올리면 머리카락이 틱틱 튀는 소리가 난대요. 그런데 저는 오일마다 끓는 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어요. 튀김집에서 그죠? 튀김할 때 절대로 올리브 오일을 안 쓰잖아요. 끓는 점이 제일 낫단 말이에요.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콩기름.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올리브 오일을 빼버리고 콩기름을 또 섞어갖고 또 팔았더니 그리고 10도, 10도에서 20도 또 올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제는 됐어 그래요. 수분도 안 바르고 기고온도를 넣어도 옛날같이 튀지 않는데 근데 왜 이렇게 콩기름 쩐내가 나 그러더라고요. 콩기름도 그렇고 콩기름 쩐내가 나지. 콩기름 그 특유의 쩐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식용유 중에서 제일 끓는 점이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카놀라요. 유채씨. 근데 이건 냄새나 그 향이 너무 독특해서 다른 그 튀김 맛을 다 그 향이 상쇄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참기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오일을 선택했는가 하면 처음에 저도 올리브 오일도 엑스트라 있고 버진이 있고 있잖아요. 식용유는 게 압착유가 있고 다시 튀겨서 하는 온도가 있어요. 근데 공업용은 다 짜먹거나 것은 다시 구워갖고 다시 하고 실제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것은 어떻게? 그냥 그 자체 식용으로 압착해서 쓰거든요. 그게 끓는 점이 제일 낮아요. 제가 그걸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기보다 120도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튀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애기 까만쟁이가 왔고 조카 애가 와갖고 그 애기 몸에다가 베이비오일을 바르더라고요. 목욕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분을 바르더라고요. 너 그게 왜 바르고 그랬더니 삼촌 이걸 바르면 애가 타지도 않고 피부도 이렇게 뽀송뽀송하다니 그것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 보름 루프란 말이에요. 정말이요 제가. 그래서 그 보름 루프에 전화해갖고 우리 애가 이 베이비오일을 바르고 밖에 나갔더니 애가 다 탔다 그랬더니 웃기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걔는 우리가 먹는 식용유보다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싸 그랬죠 속으로. 그 몇 도에 그랬더니 거의 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베이비오일보다. 그래서 제가 베이비오일을 그걸 큰 통으로 그것도 존슨께 다 큰 통으로 나오잖아요. 큰 아주 대용량으로 나오는 거. 그걸 갖다가 해서 제가 정말 베이비오일을 그 수분 에센스를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쓰는 게 한 사람 쓰는 게 요만큼 쓰잖아요. 그죠? 저는 들어갈 때는 목돈으로 들어가고 용기 제작해야 되지 열보호제 해야지 그거 혼합해야 되지 또 바코드 받아야 되지 나가는 건 하루에 몇 개씩 나가요. 근데 저는 만들 때는 목돈으로 들어가고 들어오는 건 푼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그냥 포개보게 그냥 열보호제다가 베이비를 그냥 섞어서 발라 그랬어요. 그거 발라주니까 와인딩 할 때 튀지도 않잖아요. 애기 피부에 발라도 건드리는 것도 없잖아요. 이 머리에 발라도 오히려 끈적임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게 나왔던 거예요. 끓는 점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클리닉을 통해서는 어떤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어떤 열기구도 120도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튀니까. 마음에서 수분 폭발을 하니까.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가열이 되면 열로부터 머리카락이 변형이 되는 온도가 있다고요. 맞죠? 직전열이든 간접열이든 열이 가면 머리카락이 열로부터 변형이 되는 온도 이게 뭔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유리, 전이 온도라고 그랬어요. 이런 플라스틱 사초물이 원재료가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여기서 요 금연 필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 원재료에 가열해서 원재료가 녹기 시작하는 온도를 유리 전이 온도라고 그래요. 유리화, 전이화. 단단해지는 것, 다시 부드러워지는 것. 이 딱딱한 플라스틱을 녹여서 가열해서 이 플라스틱 이 원물이 녹는 온도가 유리 전이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가열을 하면
열로부터 머리카락이 변형이 되는 온도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저 섹션량이나 수분량이나 직접 내린지 간접 내린지 따라 굉장히 다르잖아요. 실내 공기가 로또도가 몇 도인지 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열로부터 변형이 되는 온도, 그 다음에 발현점, 연기가 나는 시점, 열로부터 열이 가열해서 모발이 열로부터 변형이 됐지만 어떤 열기구도 가열 후에 모발에서 연기가 나면 안 된다. 연기가 나는 건 머리카락이 타는 거잖아요. 이 수분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웠던 파마가 있어요. 매직. 그잖아요. 그러니까 매직이 다음 반복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 전에 열펌에서 이 온도, 열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2차 클린을 통해서 집어넣었던 10에서 15%의 이 결합수하고 가장 근접한 수분 있잖아요. 와인딩 할 때 수분을 여기까지 증발시키는 게 열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수분까지 말려놓고 모발이 본래 갖고 있는 수분까지도 태워놓고 파마를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세팅 파마나 매직이. 옛날에 세팅 파마 원장님 보세요. 퀵셋 비행 매달아놓고 로또 아웃 할 때 머리카락이 다 끊겨나오고 그 다음에 중화할 때 머리카락이 바삭바삭했잖아요. 다 탄 거잖아요. 이 수분 남겨놔야 되는데. 이 수분 남겨둔 파마가 뭐요? 디지털은 기보다 덜하잖아요. 와인딩 할 때 수분도 많았고 중화할 때도 이 수분 꼭 남겨놨고요. 이 수분까지 증발시켰던 세팅이나 매직은 반드시 건져주고요. 그 우리가 열이 나는 시점은 벌써 머리카락이 타는 시점이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금 탄 머리를 열 변성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탄 거지 뭐요. 연기가 나는 거. 연기가 나서는 절대로 안 돼. 와인딩이 끝났을 때 이 수분이 꼭 남겨야 있어야 돼. 그런데 와인딩 할 때 수분이 많았지만 중화할 때 수분이 조금 더 많아도 컬은 나와도 우리 원장님 모발이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떻게 열펌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수분이 가지니까 컬이 더 나왔잖아요. 근데 로또 파마는 젖으면 젖을수록 컬이 형태가 강하게 나오고 열펌은 마르면 마를수록 컬이 형태가 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 모발은 지난주에 어떻게 열펌을 했는데 젖으니까 컬이 더 강하게 나왔잖아요. 이 수분이 남았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로또 파마를 하고 나서 스타일링 제품 글레이즈나 헤어 로션을 썼잖아요. 수분이 많은. 그런데 우리가 열펌하고 나서는 거기다 글레이즈나 헤어 로션 발라보세요. 그걸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가장 적은 왁스나 컬링 에센스 수분이잖아요. 오일 성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발이 열펌 쪽에서 말리는 말씀 컬이 형태가 강하게 나온 건 그 가장 강하게 변형이 되어 있었던 그 상태를 벌써 기억을 하고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로또 파마는 가장 젖은 상태에서 그 형태의 변화가 좀 강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뿌린다든지 글레이즈나 헤어로는 수분 에센스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컬이 더 강하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열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와인딩 할 때 더 줬던 수분 있죠? 그 수분에서 여기까지 증발하는 그 증발시키는 역할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열은 매일 만주는 거잖아요. 수분 매일 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떤 수분을 갖고 있는지, 열펌에서 왜 열보호제 제품이 필요한지, 기구 온도를 120도의 온도에서 언제 그 수분을 증발시킬 거예요? 일반적인 물을 쓰면 120도 이상 올릴 수가 없어. 시끄러버리니까. 근데 열보호제를 써버리면 어떡해요? 기구 온도를 더 높여 올려도 시간도 빠르고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요즘 얘기는 게이드. 그죠? 그래서 열보호제하고 이 오일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수분이 하는 역할, 열이 하는 역할 이제는 아셨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모발이 견딜 수 있는 온도는 한정이 돼 있어요. 연화 정도에 따라서 수분 양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일단은 보통 머리카락이 변형이 되는 온도가 60도부터 변형이 온답니다. 하지만 모든 열 처리가 끝났을 때 이 수분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펌도 세팅 펌도 이제 다 정리를 시켜드리기 전에 그러면 이제는 온도는 낮아야 돼요. 낮은 온도에서 많은 열의 양을 얻는 방법을 찾아요. 열량을 얻는 방법. 이제는 이 정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클리닉 제품이라면 기구 온도가 올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맥시멈 온도는 있어요. 그게 디지털 온도 최고 온도 140도를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거죠. 이거 이상 올라가 버리면 수분이 폭발해서 뭐가 다 거칠어지잖아요. 젖은 종이를 햇빛에 말리면 종이가 빨리 마르죠. 종이가 어떻게 돼요? 막 바삭바삭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일요일 날, 이 집사람이 하도 콧구멍에 바람을 좀 넣고 싶다고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 서천 가고 싶대요. 왜 또 서천인지 모르겠어요. 마량. 그죠? 왜 그랬더니 작년 가을에 눈 올 때, 초겨울에 거기 갔더니 물메기 있잖아요. 이 이마트에서는 하나에 2만원씩 파는 걸 거기 갔더니 20마리에 2만원에 팔더라고요. 그것도 바다에서 금방 되는 거. 그 기억이 있었는지 고기 사러 가재요. 같이 갔더니 웬 장대 있잖아요. 장대. 세상에 장대 50마리에 5,000원. 지금 배에서. 그것도 일요일날 저녁에 끝물에 갔더니 닭다리 하느라고 2만원 삼치가 5만원에 팔던 거 2만원. 완전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장대를 10,000원어치 사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 집을 가져와요. 바닷가에 가서 칼 사고 그 소금 사가지고 그거 2시간 동안 달아와요. 그죠? 갔다가 또 팔이 끼니까 말리느라고 살랑살랑 바람 불고 매달리는 게 잘 마르더라고요. 그죠? 그 수분이 많으면 조건이 바람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그거 바르다 보니까 발이 냄새에 그냥 우리 집 그 바로 위에 집에 에어컨 시래기 거기다가 그 있잖아요. 매달아놨더니 파리가 한 100마리는 달르더라고요. 똥파리가. 밖에다 안에다 못 말려요. 밖에다 넣으면. 미안해갖고 우리 집에서 자꾸 쏟으린다고 뭔 빈내 이렇게 나요. 내 말 드릴게요 그러죠. 하더니 일단 그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래서 봄에 바람이 안 불고 햇빛만 있었으면 오히려 이게 썩어요. 가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어서 생선이 잘 마르잖아요. 근데 요 며칠 동풍이 불어서 서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말리니까 꾸덕꾸덕하게 다 말아버리고 장대가. 그거 오늘 제가 다 뒤집어서 말려놓고 오전 동안 말려서 비 온다 그러면 얼른 제가 거기다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말리 왜 또 고기 말리는 데까지 갔대. 자, 일단 온도가 높으면 뭐가 타잖아요. 낮은 온도에서 많은 열의 양을 이제는 온도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온도는 최고 온도 140도 이상 올리면 뭐가 타는 건지 다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분이 없으면 컬이 안 나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많은 열량을 얻을 수 있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모발의 형태를 좀 더 컬을 강하게 걸고 싶거든 와인딩 할 때 상대적으로 수분을 더 둬라. 그냥 물을 생각하니까 클리닉 제품을 더 둬요. 맞죠? 같은 온도에서도 수분이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무엇이 달라지죠? 열의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온도는 낮아지면서 와인딩 할 때 수분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 와인딩 할 때 수분이 많으니까 컬이 잘 나왔잖아요. 컬을 좀 더 강하게 걸려면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물 말고 클리닉 제품 그 수분을 좀 더 둬라. 컬의 형태를 더 변형을 시키려면 와인딩 할 때 수분을 더 둬라. 두 번째, 제발 좀 섹션 양 좀 줄여라. 그죠? 자, 이 같은 노트에 이만큼 섹션을 떴을 때하고 이만큼 섹션을 떴을 때하고 모발이 먹는 열의 양은 어떤 게 많을까요? 그죠? 섹션 양을 과감하게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굵은 노트하고 우리 가만히 보면 이렇게 굵은 노트, 자 얘도 100도 얘도 100도예요. 온도를 달리 갈 수 없잖아요. 온도는 똑같죠. 그 열이 나는 면적이 무엇이 많을까요? 얘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컬을 강하게 걸려고 노트를 줄여버리네. 절대로 섹션 양을 차라리 로트를 굵게 쓰고 섹션 양을 더 줄여버리면 컬이 더 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트를 줄여도 또 과감하게 섹션 양도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많은 열량을 얻으려면 상대적으로 수분을 더 두고 섹션 양을 과감하게 줄이고 디지털 파마 지금보다 로트를 한 단계나 두 단계 굵게 쓰고 로트를 4개에서 5개 더 넣으세요. 섹션 양 줄이라. 그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얘도 100도 얘도 100도인데 얘는 또 금방 식어요. 얘는 또 찬열이 많잖아요. 열의 양이 얘가 많잖아요.
낮은 온도에서 많은 열량을 내려면 수분을 더 두고 식습량을 과감하게 줄이고 노트를 굵게 써야 돼요? 가늘게 써야 돼요? 굵게 써야 되는 거예요.